미국 UCLA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몇백 년 전부터 마셨던 전통 음료가 미국 명문대학 학생들의 다이어트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는 클레어 모건입니다. 2023년 여름 서울대학교와의 협력 연구 때문에 6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렀죠. 처음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단순히 학술적인 교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회의 날, 서울대 교수진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누군가 따뜻한 물이 든 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작은 포장지에서 갈색 가루를 꺼내더라고요. 물에 풀어서 저어주고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커피 타임인가? 근데 이상하게 커피 냄새가 안 나네. 박진영 교수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미숫가루예요.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먹던 건데 곡물을 볶아서 가루 낸 거죠. 한 잔 마실래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의가 계속될수록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보통 오후 회의에서는 누군가 졸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미숫가루를 마신 교수님들은 계속 또렷하게 대화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도 오늘은 저녁을 조금만 먹어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그냥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매일 오후마다 반복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김영애 교수님은 이거 마시면 속이 편해져서 저녁에 과식을 안 하게 돼요 라고 하셨어요.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용기를 내서 한 잔 받아봤어요. 첫 맛은 솔직히 좀 이상했습니다.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데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컵을 다 마시고 나니까 배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전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매일 오후에 미숫가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에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오후 3시만 되면 찾던 달콤한 간식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을 과식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박진영 교수님께 물어봤죠. 이거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교수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해온 지혜죠. 전쟁 때는 이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농번기에는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먹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찾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오랜 생활 지혜가 담긴 건강식품이구나.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인공적인 대체 식품들이 넘쳐나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던 거죠. 6개월 후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미숫가루 제품들을 발견했어요. 개별 포장된 것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여러 종류를 샀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마시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6개월 동안 제가 경험한 건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서구식 영양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경험이었죠. 미숫가루라는 작은 발견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어요. LA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니까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한결 슬림해졌고 뭔가 건강해 보였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3kg이 줄어있더라고요.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 밤 가져온 미숫가루를 한 포 타서 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오후마다 마시던 그 익숙한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영양학 이론들이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학생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온갖 복잡한 방법들을 시도해요. 칼로리 계산, 단백질 쉐이크, 각종 보조제들까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할머니들이 수백 년 전부터 해온 간단한 방법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그냥 개인적인 추억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해보자고 말이에요. 혹시 미숫가루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 정말 효과가 있다면 미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UCLA로 돌아가면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학생들, 밤샘 공부 때문에 폭식하는 대학원생들, 스트레스로 단 음식에 의존하는 젊은이들. 과연 미숫가루가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한 잔의 미숫가루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캠퍼스에 첫 출근을 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거든요. 학생 식당을 지나가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확실히 과체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라니.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대형 콜라까지. 한국에서 보던 식단과는 완전히 달랐죠.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밀린 업무들이었죠. 그중에 학생 상담 신청서가 특히 많았어요. 대부분 체중 관리와 식습관 개선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후에 첫 수업을 했는데요. 영양학개론 시간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절반 이상이 수업 중에 뭔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에너지바, 견과류, 심지어 감자칩까지. 6개월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인데 이제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몇 명의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전 매일 밤 12시 넘어서 공부하는데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피자나 치킨을 먹곤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라라는 학생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단 걸 찾게 돼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도넛을 3개씩도 먹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제가 한국에서 해결했던 문제와 똑같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허기, 야식 욕구, 스트레스 폭식. 한국 교수님들이 미숫가루 한 잔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하던 그 문제들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서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UCLA 학생건강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심각했습니다. 학부생의 52%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고 대학원생은 그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야식 섭취율이 78%, 스트레스성 폭식 경험률이 65%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선택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야식으로 가장 많이 먹는 게 피자, 치킨, 햄버거였고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음식은 아이스크림, 초콜릿, 쿠키 순이었습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음식들 뿐이었죠. 다음 날 제 연구 조교인 톰과 대화를 나눴어요. 톰은 대학원 3년 차인데 체중이 30kg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전 매일 밤 2시까지 논문 쓰느라 앉아 있어요. 그러다 배가 고프면 우버이츠로 음식을 시켜 먹죠. 에너지 드링크도 하루에 3캔은 마시고요. 이게 3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톰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밤늦게 공부할 때,
미숫가루 한 잔으로도 충분히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교수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했어요. 생물학과 데이비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문제예요. 수업 중에 계속 뭔가 먹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강한 식습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리학과 메리 교수도 동의했어요. 상담실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식습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다이어트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 악순환이죠.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미숫가루라는 전통 음료가 있어요. 곡물을 볶아서 만든 가루인데 이걸 물에 타서 마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영양도 좋더라고요. 데이비드 교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어떤 원리인가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오후 미숫가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간식 섭취가 줄어들었던 것, 야식을 덜 찾게 되었던 것, 그리고 체중이 줄어든 것까지. 메리 교수가 말했어요. 그거 정말 흥미로워요. 행동 수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바뀐 거네요. 그날 오후 수업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오후 3시쯤 되면 뭘 드세요? 대답들이 쏟아졌어요. 커피랑 도넛이요, 초콜릿이요, 에너지바요, 콜라요. 모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떠세요? 또다시 대답들이 나왔어요. 보통 패스트푸드요. 피자 자주 시켜 먹어요. 그리고 야식은 거의 매일 먹어요라는 말도 여러 번 들렸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미숫가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학생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라는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그 미숫가루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한인마트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젊은이들인데도 식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지혜가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편의성만 추구하다 보니 건강을 잃고 있었던 거죠.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미숫가루라는 작은 발견이 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대로 된 실험을 해보자고. 미숫가루가 정말로 미국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학생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학자로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가서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참가자를 모집해야 했어요.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렵고 너무 적으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힘들죠. 20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간식이나 야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4주 동안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미숫가루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혹시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4주간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분 있나요? 손을 든 학생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진지하게 참여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야 했습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22명을 선정했어요. 첫 번째로 면담한 학생이 제시카였어요. 교수님, 전 정말 간절해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자판기 앞에 서 있어요. 초콜릿이나 쿠키를 사 먹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데
또 다음날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제시카의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클이었어요. 교수님, 전 야식이 문제예요. 밤 12시 넘어서 공부하다 보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자나 버거를 시켜 먹는데 이게 거의 매일이에요. 체중이 20kg도 늘었어요. 톰은 에너지 드링크가 문제라고 했어요. 하루에 4캔씩 마셔요. 안 마시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시고 나면 또 배가 고파져서 간식을 찾게 돼요. 악순환이죠. 사라는 스트레스 폭식이 심각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정말 통제가 안 돼요. 하루에 도넛 5개도 먹어봤어요. 먹는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우울해져요. 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현대적인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실험 규칙을 정했어요. 매우 간단했습니다. 평소에 간식이나 야식을 먹고 싶을 때 미숫가루 한 잔을 먼저 마셔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30분 후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원래 먹으려던 걸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쉐이크 같은 건가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전혀 달라요. 쉐이크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지만 미숫가루는 자연 그대로의 곡물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걸 몇백 년 전부터 마셨거든요. 어떤 맛이에요? 제이슨이 궁금해했어요.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아요. 고소한 맛이 나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시고 나면 은근히 든든해져요. 학생들에게 미숫가루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쟁 때는 굴량미였어요. 병사들이 이걸로 끼니를 때웠죠. 농번기에는 간편한 식사 대용이었고요. 지금은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아요. 기술보다 지혜가 앞선 나라예요, 한국은. 실험 시작 전에 기본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체중, 체지방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식습관 일기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간식 섭취 시간, 종류, 양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게 했어요. 일주일 후 학생들이 가져온 식습관 일기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시카는 하루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800칼로리가 넘었어요. 마이클은 야식으로만 주 3회, 회당 1200칼로리 이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숫가루를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첫날, 22명의 학생들 앞에서 미숫가루를 꺼냈어요. 갈색 가루를 보더니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요? 냄새가 특이하네요. 직접 시연을 보여줬어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미숫가루 2큰술을 넣고 잘 저어줬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이 좋아요. 한 명씩 나눠줬더니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좀 밍밍한데요? 은근히 고소해요. 이거 배부를까요? 톰이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달지 않은데도 뭔가 만족스러워요. 사라도 동의했어요. 평소에 단 걸 먹어야 만족했는데 이상하게 이거 마시니까 그런 욕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실험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야식이 먹고 싶을 때, 스트레스로 뭔가 먹고 싶을 때 일단 미숫가루부터 드세요. 그리고 30분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배고프면 원래 먹으려던 걸 드셔도 돼요. 왜 30분이에요? 제이슨이 물었어요. 포만감이 뇌에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거죠. 실험 첫 주가 시작됐어요. 학생들에게 개별 포장된 미숫가루를 나눠주고 매일 섭취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언제, 왜 마셨는지, 마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3일 후 제시카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어제 오후에 평소처럼 자판기 앞에 갔는데 미숫가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잔 마셨어요. 30분 후에는 초콜릿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마이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어젯밤 12시에 배가 고파서 피자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숫가루부터 마셨어요. 그랬더니 30분 후에는 피자가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과일 하나만 먹고 잤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이 쉽게 적응한 건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맛이 너무 밍밍해서 만족스럽지 않아요 라고 했고, 데이비드는 마셔도 여전히 단 게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조금씩 적응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처음에는 우유를 조금 넣어도 돼요. 하지만 점점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미숫가루를 마신 후에는 일단 다른 일을 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요.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2명 중 18명이 간식 섭취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간식 섭취가 현저히 감소했어요. 톰은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한 캔으로 줄였어요. 미숫가루가 대신 집중력을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사라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일단 미숫가루부터 마셔봐요. 그러면 폭식 욕구가 많이 줄어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학생들의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뭔가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속이 편해져서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2주 차에 접어들면서 더욱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미숫가루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3시쯤 미리 마셔두면 저녁 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요라는 제시카의 말처럼요. 실험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과연 4주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학생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점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실험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들과 만나서 경과를 체크했는데 이번 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시카가 연구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한결 슬림해져 있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3kg이 줄어있더라고요.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마이클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교수님, 야식을 거의 안 먹게 됐어요. 밤에 배가 고프면 미숫가루 한 잔 마시고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러면 아침까지 충분해요. 그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변화가 큰 학생은 톰이었어요. 교수님, 에너지 드링크를 완전히 끊었어요. 미숫가루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이 편해져서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사라는 스트레스 폭식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도넛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미숫가루 마시고 심호흡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3주차 결과를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22명 중 20명이 체중 감소를 보였어요. 평균 2.8kg이었는데 가장 많이 뺀 학생은 5kg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간식 섭취량이었어요. 평균 65%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건 학생들의 표정 변화였어요. 뭔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속이 편하니까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 맛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밍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고소한 맛이 좋아요.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오히려 속이 거북해져요. 4주 차가 되자 학생들 스스로 놀라는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자판기 앞을 지나가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전에는 매번 뭔가 사 먹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제이슨은 더 구체적인 변화를 보고했어요. 밤 12시에 공부하다가도 배고프지 않아요. 미숫가루 효과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실험 마지막 주에 개별 면담을 다시 진행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거였어요. 톰이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후 3시에 미숫가루 마시고 저녁은 가볍게 먹고 밤에 배고프면 또 미숫가루 마셔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제시카는 더 깊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자제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단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먹을지 말지를 제가 결정하는 거죠. 4주 실험이 끝나고 최종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어요. 참가자 22명 중 21명이 체중 감소를 보였고 평균 3.6kg이었습니다. 간식 섭취량은 평균 70% 감소했어요. 더 중요한 건 만족도였습니다. 92%의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미숫가루를 마시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88%가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 면담에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교수님,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욕구가 줄어들어요. 마치 몸이 필요한 걸 알아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실험 결과 발표 날 학생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 명씩 변화를 발표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4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음식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실험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제시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거였어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거죠.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즉석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은 결과를 보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이건 마시는 순간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사라는 더 깊이 있게 분석했어요. 심리적인 변화가 컸어요.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혼자 결과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실험이 단순히 미숫가루의 효능을 입증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 미국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미국은 기술로 다이어트를 설계하려고 해요. 복잡한 앱, 정교한 칼로리 계산, 인공적인 대체 식품들. 하지만 한국은 문화로, 생활로 다이어트를 해온 거였어요. 몇백 년 동안 검증된 방법이었죠. 학생들의 변화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혹시 이게 미국 대학가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 교수님들께도 이 결과를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큰 규모의 연구로 확장해보고 싶었어요. 4주간의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날 밤 집에서 미숫가루 한 잔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우연히 마셨던 그 한 잔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삶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은 발견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클리닉에서의 성공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웨스트우드 한인타운을 산책하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거든요. 평소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 앞을 지나는데 메뉴판에 새로운 항목이 보였어요. 미숫가루 라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영어로 설명도 달려 있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미숫가루 라떼는 언제부터 판매하신 거예요? 바리스타인 제임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UCLA 학생들이 계속 미숫가루 있냐고 물어봐서 메뉴에 넣었어요. 정말요? 많이 팔려요? 제가 궁금해하니까 제임스가 신기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만 주문할 줄 알았는데 미국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요.
특히 건강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요. 제임스가 미숫가루에 우유를 넣고 거품을 내서 만들더라고요. 우유 거품이 미숫가루의 고소함과 잘 어울려요. 단맛을 전혀 넣지 않아도 맛있어요. 맛을 보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마셨던 전통 방식과는 다르지만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달지 않은데도 만족스러워. 맞아. 그리고 오래 배불러. 점심 거르고 이거 하나만 마셔도 저녁까지 버틸 수 있어. 다음 주 월요일, 제 수업에 참석했던 제시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교수님, 저희 기숙사에서 미숫가루가 정말 유행이에요. 룸메이트들이 모두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제시카가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제가 체중이 줄어드는 걸 보고 다들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미숫가루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친구들이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비결을 물어봐요. 미숫가루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의아해하지만 일주일만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계속 마셔요. 더 놀라운 건 톰의 이야기였어요. 교수님, 제 여자친구가 저보고 미숫가루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인마트 알려줬더니 이제 여자친구 친구들까지 다 마시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입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학생들이 미숫가루를 단순히 다이어트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이제 미숫가루가 제 하루 루틴의 일부가 됐어요. 오후 3시에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고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요. 에밀리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미숫가루 말고 다른 한국 전통 음식들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마셨던 미숫가루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UCLA 학생건강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비만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과체중 학생 비율이 15%나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브라운 박사가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클레어 교수님, 이 수치 정말 놀라워요.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봐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미숫가루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더 자세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패턴들이 보였어요. 특히 오후 시간대 간식 구매량이 40%나 줄어들었더라고요. 캠퍼스 내 자판기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 초콜릿, 쿠키, 에너지 드링크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했어요.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처음 실험했던 22명의 학생들을 6개월 후 추적 조사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2명 중 21명이 여전히 미숫가루를 마시고 있었고 평균 체중 감소는 5.2kg이었어요. 제시카는 교수님, 이제 미숫가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루 루틴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라고 말했고 마이클은 6개월 동안 야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체중도 8kg 줄었고요 라고 보고했어요. 톰의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했어요. 에너지 드링크를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오히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속이 불편해져요. 미숫가루가 훨씬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줘요. 사라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으면 미숫가루 마시고 산책을 해요. 훨씬 건강한 대처 방식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수치로도 확인됐다는 점이었어요. UCLA 학생상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습관 관련 상담 건수가 30% 감소했더라고요.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거죠.
심리 상담사인 닥터 리사가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해서 우울하다는 상담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케이스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학생들이 음식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서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6개월간의 데이터를 정리하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참가자 평균 체중 감소 3.6kg, 간식 섭취, 빈도 40% 감소, 대체식 만족도 92%, 프로그램 지속률 95%. 이런 수치들은 기존의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결과였어요. 더 중요한 건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피로감, 영양 불균형,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부작용이 자주 보고되는데 미숫가루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됐어요.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동료 교수들도 놀라워했어요. 생화학과 마이클 교수가 말했어요. 클레어, 이 결과는 정말 학술지에 발표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전통식품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혼자 이 모든 변화들을 정리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마셨던 그 한 잔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베벌리 힐스의 고급 카페에서 미숫가루 라떼를 파는 걸 봤거든요. 바리스타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정말 인기 메뉴예요. 특히 건강에 관심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일반 라떼보다 $2나 비쌌는데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캠퍼스 밖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웨스트우드 한인마트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미국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미숫가루 찾는 분들이 하루에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재고를 늘려야 할 정도예요. 자연식품 매장에서도 미숫가루 코너가 따로 생겼어요. K푸드 섹션이라고 해서 미숫가루, 누룽지, 선식 같은 한국 전통 음료들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매장 직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요즘 20, 30대 여성 고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요. 아마존에서도 미숫가루 제품들의 리뷰를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UCLA 교수가 추천했다는 그 제품이에요. 한 달 마셨는데 정말 간식 욕구가 줄어들어요. 맛은 특이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같은 후기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요즘 제 연구실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른 대학 교수들, 식품회사 연구원들, 건강식품 스타트업 창업자들까지 모두 미숫가루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벤처 투자자는 미숫가루를 활용한 건강식품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대형 식품회사에서는 미숫가루 기반 제품 개발에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연락해왔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업적 제안들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죠. 미숫가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음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만난 학생 하나가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미숫가루 마시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번 여름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전통 음식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껴요. 음식이 단순히 영양소의 조합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말이에요. 미숫가루가 한국과 미국, 전통과 현대를 잇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미숫가루를 마시기 시작한 학생들이 다른 건강한 식습관도 함께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연스럽게 가공식품을 덜 먹고 집에서 요리를 더 많이 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미숫가루를 마시면서 제 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맛을 더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마이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음식을 선택할 때 이게 내 몸에 정말 좋은가를 먼저 생각해요. 미숫가루가 그런 기준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미숫가루를 마시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기숙사에서. 그들 중 많은 수가 건강한 포만감의 대명사로 미숫가루를 생각하고 있죠. 어제 연구실을 정리하다가 한국에서 가져온 첫 번째 미숫가루 포장지를 발견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내일 또 새로운 세미나가 있어요. 참석자들에게 미숫가루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누가 와도 한 잔 먼저 권할 생각이에요. 한 잔의 미숫가루에서 시작된 이 작은 혁명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미숫가루가 단순한 한국 전통 음료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지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오늘도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미숫가루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요. 전통의 지혜가 현대에도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